18번째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한스킹의 책, 대안방 알러딩에 라는 원서, 번역으로는 한스킹, 과학을 말하다, 강독입니다. 54쪽 되겠습니다. 5의 4번, 과학적 지식의 자율성과 한계, 이렇게 되어 있죠. 17강,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에서 중요한 그 관점이 제시됐습니다. 순수한 형이상학적 사유가, 이거는 실증주의가 가소롭지 않게, 가소롭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 형이상학적 사유, 철학이죠. 신학도 포함한 그 철학이 우주론의 발전, 아주 실증적인 학문의 최첨단인 우주론 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호퍼가 확인했습니다. 뭐 한스킹도 그런 입장인 거죠. 그 신학 철학자들이 다 그러한 입장일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는 걸 번호 5장의 4항에서 설명하겠죠. 과학적 지식의 자율성과 한계, 과학적 지식, 이게 실증주의의 그 근거입니다. 자연과학의 실험, 데이터, 검증, 이런 것들이 진리의 가장 확실한 토대다. 가장 확실하면서도 유일한 토대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검증을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그런 게 실증주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 과학적 지식이 그렇게 자기들의 논리만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겠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율성과 한계. 이러한 얘기들을 자연과학자들은 뭐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죠. 우리는 뭐 철학이나 뭐 신학, 인문학, 예술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힘으로 자율적으로 그 세계를 탐구할 수 있어. 여태까지 그렇게 왔어. 그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따라가 봅시다. 성공을 거듭하자. 자연과학자들은 그들의 지식을 성공을 거듭한 건 맞습니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 계속 그랬습니다. 그들의 지식을 수학적 확실성의 차원에까지 끌어올리려고 애썼다. 수학적 확실성의 차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냥 대충은 알겠는데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매우 정당한 시도였다. 그래서 그 물리학이 수학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건 좀 개념 정리가 제가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좀 진도를 나가겠어요. 빅뱅의 표준 모형이 좋은 예다. 빅뱅 그거를 찾아내는 데에는 수학의 확실성이 반드시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계산해야 되니까. 원자 물리학에서 가장 미시한 세계인 원자 물리학에서 천체 물리학, 가장 거시에 이르기까지 분자 생물학에서 의학에 이르기까지
자연 탐구는 수학적 확실성에 최대한 근접할 만큼 정밀하게 수행된다. 음, 수학적으로 앞뒤가 딱 떨어지게 그 학문이 발전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정의는 방향이 잡혔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완전한 정당성, 독자성, 자율성을 지닌다. 음, 비슷한 단어예요. 정당성, 어, 독자적으로, 자율성, 자기의 내면적, 그, 그 기준에 따라서 그 학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학문이 거기에 어,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학자나 성직자가 더 큰 권위, 성경, 교회 교황에 기대어 이의를 제기할 문제가 아니다. 맞죠. 오늘날에도 종교적 권위가 세세한 개별적 문제까지 감독하려 드는 판국에 수학적, 자연과학적 명제를 초경험적, 초철학적, 초신학적 명제와 구획 짓는 것은 정당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네. 이 초라고 하는 게 뒤에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초 해놓고 경험적, 철학적, 신학적. 음. 자연과학적 명제에는 뭐 신학이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필요한 거죠. 종교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의 그 전통 관점에 기대서 이 과학에 대해 가타부타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계몽주의 이전, 그리고 뭐 갈릴레오, 뭐 코페르니쿠스, 뭐 그 전까지는 그때까지도 그랬죠. 그건 잘못이신 겁니다. 비단 자연과학만을 위해 이런 구획이 좀 선을 갈라야 돼요. 이건 자연과학만의 독자적 영역이다. 그건 신학이 언급할 게 아니다. 이건 아주 순전히 그 과학적 사실들에 하는 거죠. 기술적인 문제인 거죠. 이건 자연과학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신학 쪽에서도 필요한 거죠. 자연과학의 문제를 자연과학적 방법과 양식으로 다루어 마땅하다면 정신과학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 사회, 법, 정치, 역사, 미학, 윤리, 종교에 관한 문제들은 그 대상에 적합한 고유의 방법과 양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렇죠. 그거를 교회가 뭐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논쟁하면서 극복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를 그 신학적으로 다 풀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향은 말할 수 있으나 그 디테일한 문제까지 예, 언급할 수는 없는 거죠. 언급은 하더라도 그걸 강제할 수도 없고 강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연과학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무리 정당해도 그 근거 문제까지 불문에 붙여서는 안 되고 그 법칙의 가설적 성격을 간과해서도 안 되며 이거 잘 보세요. 근거 문제예요. 그게 가설적이다. 그런 문제. 추론이죠. 그 결과들을 절대화해서도 안 된다. 그 실험하고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학이 말할 게 없으나 그 근거 문제, 이게 어떤 아, 뭐 양자역학이 나왔다.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 신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하는 그 범주 안에서만 독자성이, 그리고 정당성이, 자율성이 주어져야 됩니다. 경탄할 만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물리학의 최근 역사는 물리학적, 수학적 인식의 원칙적 한계도 노정시켰다. 자, 잠깐만요. 여기를 제가 일시정지 잠깐 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그 대목 보겠습니다. 절대화해서도 안 된다 하면서 그 다음에 넘어간 거예요. 경탄할 만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물리학의 최근 역사는 물리학적, 수학적 인식의 원천적 한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물리학과 수학을 무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칙적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물리학과 수학의 기초를 둔 생물학, 특히 신경생물학에도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했군요. 물리학은 양자론에서 근본적 한계에 봉착했다. 이게 뭔지는 대충 아실 겁니다. 그, 음, 어떤 거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계산해 내려면 이 위치, 여기 A라고 하는 지점에 있다가 B 지점으로 갔을 때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양자론의 주요 원리 중 하나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측정될 수 없으므로 특정 원자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예측될 수 없다. 예측될 수 없다. 그러니 자연과학이 예, 한계가 있는 거죠. 예측할 수 없으면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신과 같은 거예요. 뭐 언제 나타날지 언제 빠져갈지 왜 여기 있다가 저기 갔는지 그걸 전혀 알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뭐 컴퓨터가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불확정성은 통계적 개연성, 예, 통계적 개연성. A라고 하는 곳에서 B로 올 수 있는 그 개연성만 아는 거죠. 뭐 99%다. 그러면 99.99999%다. 100%는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수학은 근거 문제에서 근본적 한계에 봉착했다. 근거. 베델의 제2 불완전성 정리에 따르면 어떤 유한하고 구조적인 증명도
수학적 사고가 모순성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편적 강제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괴델 수학자. 여기에서도 불완전성 정리가 있군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한쪽은 물리학이고 한쪽은 수학이에요. 유한하고 구조적인 증명도 수학적 사고가 무모순성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편적 강제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수학 자체가 완전히 모순이 없는 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요건 왜 그런지는 제가 수학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 문장만 갖고는 설명하기 힘드네요. 양자의 문제는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수학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다는 거구나 하는 그 감만 제가 잡을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물리학과 수학의 그 한계와 한계가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의 위대한 가능성과 한계, 이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가능성에 대해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되고 자유가 보장돼야 되죠. 그리고 한계도 또 뚫어봐야 되고 수학과 물리학의 능력이 닿지 않는 궁극의 물음이 있다. 그게 없다고 말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종교뿐 아니라 과학도 가끔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컨트롤한다. 이런 위협에 직면하여 한 가지 만 확실해 두자. 초경험적, 초 아니군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 같아요. 초경험적 그고요. 이 초라고 하는 게 이 철학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아까 이게 내가 왜 엉뚱한 얘기를 했겠죠? 여기 명제를 초경험적 여기다 또 초철학적, 초신학적 붙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취소합니다. 잘못됐어요. 왜 그렇지? 초경험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 명제 이렇게 됩니다. 초경험적, 그다음에 철학적, 신학적 명제를 무의미한 사유의 문제라고 선언할 수 있는 수학적, 자연과학적 기준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으면 되지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어 그런 관점이 아니라 과학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떤 건지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은 삽니다. 아직까지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더 발전해 나가면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학화가 모든 학문의 목표일 수는 없다. 개별적 사건을 다루는 역사학에서는 당연히 실행 불가능하고 심리학과 철학에서도 분명히 한계에 봉착한다. 저희 그 한반도 역사가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다. 이거를 인공지능이 예측해낼 수 있을까요? 그건
버터플라이 이펙트 그 개념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렇고요. 인간의 그 심리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이제 심리학인데, 그거를 그렇게 수학과 물리학, 생물학, 뇌과학 이런 걸로 다 해명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수학의 강조점도 어차피 똑부러지게 해결되지 않을 근거 문제에서 실용주의적 태도와 구체적 문제 제기로 옮겨갔다. 이때 예기치 못한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컴퓨터다. 네, 컴퓨터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거의 지금 모든 인류 문명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에 연동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잠시 수학을 떠나 실제 자체와 관계하는 보편적 철학적 문제로 돌아가자. 컴퓨터가 수학이니까 이 문제를 뒤에 하겠죠. 그거 하기 전에 그 뒤에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뭐 컴퓨터라는 것을 다른 항목으로 잡아서 설명하는 대목이 안 나오는데, 다른 제목이라고 하더라도 저 문제를 한번 짚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넘어가고, 실제 자체와 관계하는 보편적, 실제 자체, 리얼리티, 네, 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대체 실제란 무엇인가, 리얼리티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편적 철학적 문제로 돌아가자.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리얼리티는 뭐 물이야, 불이야, 뭐 흙이야, 뭐 네 가지 원소도 얘기했죠. 뭐 생기야, 혹은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이데아지, 이데아. 뭐 등등 여러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과 좀 가까운 그 당시 철학을 예로 든다면 스토아 철학이죠. 네, 로고스가 그들에게는 리얼리티입니다. 자, 6번 실제의 불확실성. 실제란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모든 존재자의 총체, 그런 뜻에서 존재 일반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의 정의일까? 실제라고 하는 단어에 원어를 하나 다뤄주면 좋은데, 독일어로 아마 베리클리카이트라고 했을 텐데, 정의가 아니다. 실제는 애당초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도장이 얘기하는 도와 비슷한 거예요.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체는 정의상 규정될 수도 경계 지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체, 그건 신인이죠, 신.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그 물리학과 생물학 뭐 등등 그런 데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그런 것들만 리얼리티고, 인간의 삶은 거기서 벌어지는 미묘한 관계들, 이런 것들은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느낌들과 그 자연, 과학, 물리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논의가 추상적이고 공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의 구체적 의미를 몇 마디로 잘라 말하자. 실제는 처음부터 투명하고 의심할 바 없고 확실한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의문투성이었다. 왜 그런가? 자, 이제 철학 사유의 그 기초로 돌아가 합니다. 그 한스퀸이 말하려고 하는 전체 맥락에서 그걸 짚어야 된다고 그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해도 되는데 독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연과학과 지금 신학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실제 문제니까 자연과학도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증명하려고 하는 게 실제잖아요. 원소로부터 우주에까지요. 그러니까 요러한 제목을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주, 인간, 자아. 우주, 인간, 자아. 조금씩 내려왔죠? 우주, 큰 우주, 그 안에 인간이 있고, 자아. 이 전체를 아직까지 우리는 모릅니다. 실제.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우니베르즘, 우리의 코스모스, 우주다. 그 있잖아요. 별들. 이 세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세계를 구성하는 것. 자기 시면을 가진 대우주와 소우주다. 물질과 반물질. 물질인 것과 요 반물질은 반이라는 뜻인가? 반대라는 뜻인가? 반이라는 뜻일 것 같죠? 물질이기도 하고 정신이기도 하는 그 정도 상태. 양성자와 반양성자. 소립자. 힘의 장. 흰이 아니라 휜이겠죠. 제가 책을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직접 보겠어요. 휜이에요. 흰이 아니라 흰 공간. 그렇죠. 백색 외성, 적색 거성, 블랙홀이다. 이게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빅뱅 이후 130억 년, 138, 137억 년 전 얘기합니다. 대양 생성 후 50억 년, 대양, 바다가 생긴 거 갑자기 대양이 왜 나올까? 생명 탄생 이후 35억 년, 그리고 인간 출현 이후 20만 년이라는 나름의 역사를 가진 이, 이 기간은 그렇게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나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기적과 공포가 함께 하는 세계. 어쨌든 이상향은 못되고 온갖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이 공존하는 세계가 실제 세계다. 생생한 위험과 자연재해, 사실적 불행과 고통들이 무수한 세계다. 인간과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생기고 사라지며 먹고 먹히는 세계다. 예.
네, 그렇죠. 이 세계에 그 실제죠. 그런 것들은 어 자연과학에 비해서 덜 중요한 실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전체가 뭐냐 그걸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아마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모를 수 있겠죠. 자연과학은 그거 결국은 우리가 알아낸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연과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그 실증주의적 그 앞에 또 뭐가 붙었던데 실증주의적 아 극단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